사업 읽어주는 아저씨 사저씨 김태훈입니다. 지금 2월 거의 끝나가고 있죠. 아마 대표님 작년 숫자 한 번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보통 이 시기를 작년 결산이 끝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2월은 작년이 끝나는 달이 아니라 올해 결과가 이미 결정되는 달입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도 어떤 회사는 성장하고 어떤 회사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이 상태 아니십니까? 작년 매출은 있는데 올해 뭘 해야 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세무사한테 결산 맡겨놓고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넘기고 계신 상태. 그 넘기는 2월이 올해 매출을 결정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구조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받고도 2년을 못 버틴 기업이 7년간 3,200여 곳입니다. 3개월 안에 폐업한 곳도 63곳이 있었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매출 2억에서 90억까지 성장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둘 다 시작은 같았어요. 2월에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차이는 뭘 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이 대표님들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세무사한테 결산 받고 세금 얼마나 나오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해 매출 목표를 대충 잡습니다. 작년에 10억 했으니까 올해 12억 해보자, 이 정도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결과 보고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썼다, 세금 이만큼 내야 한다, 끝. 그런데 은행이 이 숫자를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가 보는 방식도 다르고요. 정부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보는 방식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아예 다른 세계입니다. 같은 숫자인데 읽는 사람에 따라 이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제가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동시에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가석에 앉으면 기업 서류를 이렇게 훑어봅니다. 재무제표 3개년치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첫 해 연도는 약 10%, 둘째 연도는 약 20%,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 직전 연도죠. 여기에 약 70%가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 숫자가 여러분 회사의 앞으로 3년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2월에 확정되는 그 재무제표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보통 뭘 보시냐?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세금이 얼마나 해야 되냐? 여기까지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현금흐름, 인력 증가 추이, 이 5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매출이 늘었어도 영업이익이 줄었으면 이 회사는 커지면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직원 수가 줄었으면 축소하고 있다로 읽히고요. 대표님이 보는 재무제표와 평가자가 보는 재무제표는 완전 다른 문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출 2억 정도 되는 기업이 있었어요. 제조업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처음 만났을 때 재무제표를 봤는데 숫자만 보면 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은 한 가지가 달랐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세금 얼마냐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같이 짰어요. 업종 코드를 다시 받고 인력 구조를 세팅했고 기업 인증, 연구소, 특허, 벤처 이런 스펙들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갔어요. 1년차에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2년차에 5억에서 10억, 금리는 3% 초중반. 그렇게 해서 그 회사는 지금 매출이 무려 90억입니다. 해외 5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어요. 반면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고도 2년을 버티지 못한 기업이 약 3,200여 곳이 넘습니다.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곳도 63곳이나 돼요. 부실률은 2022년 2.73%에서 2023년 4.1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정책자금 시장에서 한쪽은 90억으로 갔고요, 한쪽은 문을 닫았습니다. 차이는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었느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월에 재무제표를 받아들였을 때 뭘 봐야 되느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출이 아니라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10억 했다,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재작년에 7억이었는데 10억이 됐다, 이게 정보예요. 성장률이 전년 대비 플러스였는지, 얼마나 가팔라졌는지 평가자는 여기를 봅니다. 둘째,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커지고 있는 건데 벌고 있는 것이 아닌 상태, 이런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어요. 셋째,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정책 자금이든 은행 대출이든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상환 기한이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인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자금 경색이 생깁니다. 지금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부채가 3년 뒤, 5년 뒤에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그게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감당이 되는지, 이거를 2월에 안 보면 5년 뒤에 알게 됩니다. 그때는 늦어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시점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숫자는 보는데 그 숫자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는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업은 배웠어도 숫자 읽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은 재무제표를 기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뭘 했는지 적어놓은 종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재무제표는 설계도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디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지도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대표님은 뒤를 보고 계시고 평가자는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종이를요 펼쳐놓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확정되는 이 시점에 이걸 기록으로 덮어버리느냐, 설계도로 펼쳐 보이느냐, 여기에서 올해가 갈립니다. 구조를 보는 회사는 이 시점에 뭘 할지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기록으로 보는 회사는 세금 내고 올해도 뭐 비슷하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12월에 다시 같은 숫자를 또 봐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매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에요.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쪽도 있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는 쪽도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최소한 내 숫자가 뭘 말하는지는 대표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기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는 과거 기록이 아니라 올해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2월에 확정되는 이 숫자가 향후 3년을 따라갑니다. 둘째, 대표님이 보는 숫자와 은행기관 평가자가 보는 숫자는 같은 종이 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매출만 보지 마시고요. 성장률,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셋째, 구조를 먼저 세우고 자금을 찾는 회사와 자금부터 찾고 구조를 나중에 보는 회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작년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과 보고서로 덮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설계도로 펼쳐 보셨습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혹은 솔직히 뭘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 솔직한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제로 기업이 어떤 스펙을 갖춰야 하는지 평가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저씨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